내일 주간까지 쪽지로 나가신다. 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여러분들. 내일 또 분석 내용 조금 풀어드리고 소통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지만은 소통은 또 끝나고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약간 우리 또 KB스타즈 또 현대캐피탈 정말 좀 좋게 봤던 경기들이 S급이었어요. S급이었는데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원주 동주 오타예요. 원주 동부랑 일단 이제 BNK 썸 역전 승리. 안혜지가 또 삽질을 엄청나게 했지만은 일단 뒤쪽에 또 마지막에 또 3점을 조금 잘 꼽아줬어요. 그러면서 일단 BNK가 또 승리를 거둬가는 모습들 좀 보여줬고 GS 칼텍스 역시 또 상대 또 일단 1세트는 조금 GS가 조금 압도를 했는데 흥국이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 분위기를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또 풀세트 접전 가운데 또 오바를 만들어줬고 실바가 무엇보다 오늘 상당히 또 오늘 다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45득점을 꼽아주면서 뭐 4.5배 또 적중이 됐고 GS 칼텍스 승으로 일단 또 5세트 풀세트 접전 가운데 승리 또 승호패 5 원래 또 승호패 5 간혹가다 일단 역시 또 적중이 또 이렇게 한번 노림수가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승호패 5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됐고요. 애들레이드도 일단 후반에 또 3골이 터져줬습니다. 1대5로 또 애들레이드가 승리를 거둬갔던 가운데 웨스턴 시드니의 또 추격골과 함께 일단 또 오버가 또 확정이 된 경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로 일단 역시 6.4배와 4.5배가 적중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해외 축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는 주력 라인업도 잘 들고 와야 되겠죠. 나머지 라인업도 조금 챙겨야 되겠지만은 주력 라인업도 조금 잘 들고 가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파르마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지금 현재로 6번이나 무승부가 나고 있어요. 상대전적 6번에 무승부가 날 정도로 뭐 무승부 배당이 지금 빠지는 이유도 상당히 또 납득은 되는 패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르마가 지금 현재로 약간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르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약간 이제 직전 경기 때도 라치오와의 또 홈 경기에서 라치오 퇴장이 있었어요. 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의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내용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프리칸 부상 또 수비진의 은디아의 또 부상 뭐 주전 골키퍼 스즈키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래 수비가 안 좋은 팀이지. 근데 수비 불안 요소들이 조금 커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또 감독이 나이가 어리죠. 30살짜리 감독이 지금 부임을 하다 보니까 뭐 쿠에스타 감독 체제에서 약간 조금 아직까지 팀 분위기가 조금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다. 파르마도 조금 그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 또 피오렌티나는 역시 직전 경기 우디네세를 5대1로 격파를 해내면서 리그 첫 승을 따냅니다. 16경기 만에 일단 승리를 거둬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일단 꼴찌를 지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피올리 감독 경질하고 바놀리 감독 체제에서 약간 조금 변화를 조금 안고 가면서 조금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공격 라인업들이 직전 경기 때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약간 요 경기는 주요 자원들 또 캔이나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또 일단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출각이 가능하다면은 지금의 파르마라면은 저는 약간 피오렌티나의 근소한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피오렌티나도 지금 남은 경기에서 무승부 일정은 조금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공격적인 라인업들을 조금 선택지로 조금 꾸려갈 거고요. 파르마도 역시 지금 수비는 조금 불안한 상태에 좀 있다는 점에서 두 팀 다 수비진들의 결정들이 조금 눈에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외로 또 일단 조금 2.5 기준점의 난타전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무승부 배당이 빠지는 건 지금 현재 양 팀들 말씀드렸다시피 6번 연속 무승부야. 그렇게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파르마 조금 상태가 더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요게는 피오렌티나의 뭐 2연승에 일단 분위기는 또 파르마 상대로는 조금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 경기는 약간 피오의 정배당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니면 또 일단 2.5 오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일정 수준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는 이제 또 챔스 일정에서 어느 정도 포트제 안정권에 들어가서는
챔스에서 로테이션을 조금 가열 하고요. 리그 몰빵 포지션을 조금 끌고 가면서 어느덧 이제 또 리그 2위까지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그컵까지도 또 소화를 조금 해내면서 공식전에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이제 또 리그 일정 6연승, 거기다 또 일단 최근 리그컵도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졌다는 점들을 또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올 시즌 조금 이제 좀 유럽 발정 또 소화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그 성적이 일단 예년보다 약간 조금 균열들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선수층에서도 칼리무엔도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영입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일단 라인업에 조금 적응을 조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팅엄 포레스트는 우두 부상, 은도이 부상, 상가의 대표팀 차출, 또 이런 자원들의 또 이슈들이 상당히 또 일단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지금 현재 맨시티도 도쿠가 부상을 당했어. 도쿠랑 일단 마르무시 또 대표팀 차출, 로드리 코바치치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맨시티가 선수층이 조금 두텁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또 그에 대한 대안이 또 있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 공식전 7연승의 페이스 맨시티가 노팅엄에게 발목을 잡히기에는 조금 정황상 요 경기는 일단 맨시티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양 팀들의 매첩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조금 매첩에서도 실제 또 맨시티가 또 우세를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 핸디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선택지를 조금 끌고 가셔서 한번 또 일단 조금 담아보시길 바라겠고, 두 팀 다 경기는 어떻게 또 약간 공격적인 운영 형태가 또 진행이 될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일단 두 팀 다 또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겠다. 일단 맨시티 승 오버, 요렇게 그 가운데에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또 잡아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베넨과 보츠와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조 경기죠. D조 같은 경우는 일단 베넨과 보츠와나 둘 다 이제 1패씩을 안고 이번에 또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가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1차전 매치에서 조금 또렷하게 좀 드러났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강팀들과의 매치업이긴 했습니다. 베냉은 또 콩고를 맞아서 또 일단 경기를 펼쳤고, 보츠와는 또 세네갈 상대로 역시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갔었는데, 두 팀 다 무득점이었어요. 무득점에 일단 일방적으로 조금 밀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도 저는 약간 조금 두 팀들이 무엇보다 지면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패턴들은 득점입니다. 득점에서의 또 해결책들을 조금 제대로 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피파 랭킹은 일단 베냉이 92위, 일단 보츠와나가 138위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츠와나도 지금 현재 일단 그 최근에 자국 선수 위주로 일단 이제 대표팀이 조금 구성이 돼 있고, 해외파가 거의 또 없다. 그리고 일단 이제 베냉 같은 경우도 무니에나 이런 자원들이 약간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빅리그급의 자원들이 좀 없다는 점에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답답한 경기 일정이 조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츠와나가 특히 또 일단 수비는 또 괜찮아요. 수비는 최근 일단 5경기 동안 직전 세네갈전을 조금 제외를 하고는 예선전에서 수비가 조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네이션스컵에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 일단 저득점 가능성, 저는 일단 2.5 기준점 언더사이드 상당히 또 일단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승패는 저는 좀 손이 안 가요. 승패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기든지 최근에 양 팀들의 또 맞대결이 또 없어요. 맞대결이 없는 데다가 누가 이기든지 이 경기는 저득점이 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일단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한데, 승패는 약간 건너뛰셔도 돼요.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 현재로 나머지 경기들이 훨씬 더 좋은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경기 베냉의 똥배당 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베냉 똥배당을 조금 배제를 하시고 노려보신다면은 보츠와나 프렌이나 아니면 또 언더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개 더 후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언더, 프렌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시되 약간 메인감의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요 두 팀들의 플레이를 조금 맞대결이 거의 없었고 또 본 적이 없어요. 두 팀들 맞대결은. 그렇기 때문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에는 조금 저도 좀 본 적이 없는 경기예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츠와 코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레체는 뭐 지난 시즌 크리스토비치가 이제 또 아틀란타로 떠나면서 올 시즌 득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리그 내에서 4승 4무 7패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약팀들과의 일정에서는 조금 뭐 좀 밸런스를 조금 가져가는 경기들도 좀 있긴 했었어. 뭐 파르마 상대로 승리, 뭐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또 그때 피오렌티나 상태가 안 좋았을 때 1등의 승리, 토리노 부상자들 많았을 때 2대1의 승리, 피사 상대로 1등의 승리, 이런 모습들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중위권 이상 팀들 상대로는 역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또 코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코모가 지금 현재 2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에이스 로마 원정에서 1등의 패배, 인터밀란 원정에서 4등의 패배를 당했지만은 그 2연패를 당하기 전까지는 리그 내에서 일단 6승 6무 1패였어.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리그 내에서 분위기를 잘 끌고 갔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코모에 일단 투자됐던 자금력들이 또 돋보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또 리그 7위까지 올라왔어. 그럴 정도로 올 시즌 상대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모라타 부상, 뭐 디아오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지만은 레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금 주포 반다가 좀 이제 대표팀 차출됐고요. 모렌테 부상, 쿨리발리 대표팀 차출, 베리샤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레체 입장에서는 뭐 득점력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또 낮은 모습들이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요건 코모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코모의 경기로 절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코모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요. 어느바는 개인적으로 약간 비추, 어느바는 비추를 하시고 코모 사이드에서 한번 또 선택지를 잘 고려를 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또 나쁘지 않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코모는 지금 현재 뭐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나마 또 일단 뭐 최근 뭐 두비카스 요런 자원들, 아니면 또 파스 요런 자원들이 충분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 경기는 또 페론이나 뭐 로베르토 이런 정도 일단 복귀라는 이슈도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 코모는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어느바는 패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토리노입니다. 토리노와 칼리아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아리도 올 시즌 조금 페이스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루본보가 어떻게 보면 또 팀 내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벨로티는 시즌 아웃급의 부상을 당했고, 루본보는 일단 시즌 내내 역시 뭐 칼리아리를 잊어가고 나서 일단 폼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다가 대표팀 차출 여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고, 플로른쇼 부상, 펠리치 부상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일단 대표팀 차출 여파, 부상 여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승 3무 4패로 원정에서 또 부진하다. 오늘 칼리아리는 과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토리노를 좋게 볼 수 있냐?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토리노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네이션스 차출 여파도 일단 코코나 마시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고, 스루이스도 지금 이제 부상을 조금 당하고 있는 가운데 수비진들이 약간 조금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다. 뭐 지금 이제 뭐 시메오네도 그렇고요, 자파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공격력들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 부분에서 토리노가 과연 또 일단 뭐 칼리아리를 상대로 좋은 득점들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칼리아리는 약간 수비진들은 정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 득점은 안 날 것 같은 경기다. 역시 2.5 기준점 언더와 함께 약간 무승부나, 오늘 시메온의 복귀 이슈가 좀 있긴 한데요. 시메온의 복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시메오네가 폼도 좋지 못하고 실제 뭐 베로나 시절 때 잠깐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자파타는 일단 이제 또 하락세가 또렷하고 이러다 보니 약간 무승부 플랜 아니면 또 일단 2점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결론적으로 다득점은 안 날 것 같아요. 다득점이 안 날 것 같은 경기고,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이나 플랜의 가능성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조금 리듬상 조금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아무튼 좀 메인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메인감 경기로 좀 보기에는 조금 두 팀 다 최근의 행보는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스날과 브라이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날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일단 돋보이는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공격도 좋은 팀인데요. 일단 수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17경기를 치렀어. 17경기 동안
실점이 10골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지금 너무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를 찍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아스날이 물론 학살하는 게임도 간혹가다 조금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수비 지표에서 올 시즌 리그 탑이야. 리그 탑으로서 일단 최소 실점 1위 팀의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바의 조금 포인트는 조금 배제 대상이 돼야 된다. 약간 조금 굳이 추천드리자면은 2.5 언더, 2.5 언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아스날도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긴 합니다. 뭐 마르티넬리, 뭐 하베르츠 이런 자들 또 마갈량이스도 조금 부상이고 여러 부상 이슈들이 좀 있긴 한데 1군 멤버 7명 정도가 조금 빠지긴 빠져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그 직전 이제 컵 대회에서 8강전에서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뭐 극장골을 먹히면서 또 승부차기 또 진행을 해서 일단 조금 8강 진출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약간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을 했습니다. 또 홈 성적이 7승 1무예요. 7승 1무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또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또 아스날이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들은 충분히 또 요 경기는 아스날을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브라이턴이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특히 또 원정이 올 시즌 2승 2무 4패야. 홈은 극강이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는데 양 팀들의 맞대결은 조금 다득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조금 학살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아스날이 조금 그래도 승리를 거둬가는 그림들은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브라이턴도 웰백이 부상이고 뭐 마치 비퍼르 이런 자들이 조금 부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아스날 사이드 뭐 1엔디까지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5 기준점에서는 전 다득점은 안 날 것이다. 역시 또 언더사이드로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애들레이드 극장골 터졌습니다. 애들레이드 극장골. 애들레이드 가셨던 분들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애들레이드 축하드려요. 오바도 미리 확정이 됐죠. 일단 6경기는 아스날 사이드 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두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랜드포트와 본머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브랜드포트는 뭐 많은 자원들의 이탈들이 좀 있었고 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갈렸어요. 그죠? 감독도 또 토트넘으로 떠나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올 시즌 약간 조금 약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정은 부진해. 원정은 브랜드포트가 고질적인 불안 요소를 조금 안고 있긴 한데요. 홈 경기는 5승 2무 1패야. 5승 2무 1패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아타라 부상, 이제 대표팀 차출, 밀란보 부상, 카르발류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 약간 부상 이슈나 대표팀 차출 여파가 조금 발목을 잡은 여지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조금 이제 최근에 브랜드포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티아고가 최근 폼이 무엇보다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티아고의 폼이 상당히 또 일단 물이 올라있는 내용으로 지금 홀란드 다음으로 EPL 득점 2위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본모스전에서는 최근에 6승 2무입니다. 6승 2무로 8경기 동안 역시 천적의 클래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잘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모스가 약간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원정 성적이 올 시즌 1승 3무 4패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데다가 브랜드포트 원정에서는 고질적인 약점들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용인일 때 약간 천적급의 페이스가 좀 있을 수 있다. 용인은 브랜드포트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리듬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반은 약간 조금 패스를 하겠고요. 어느 반은 약간 패스를 하고 브랜드포트 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되 일반승도 충분히 또 메리트는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선택지를 잘 한번 끌고 와보시길. 브랜드포트 홈 5승 2무 1패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번니와 에버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턴도 일단 이제 또 새로 구장이 또 생긴 구장에서는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안고 가고 있는데요. 원정 경기는 아직까지 조금 부진합니다. 원정 경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번니도 어떻게 보면 또 홈 경기가 또 부진하죠. 그런데다가 포스터 대표팀 남아공 국대 차출이 됐고 매브리 징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에버튼도 이제 은디아에 또 대표팀 차출됐고요.
게이도 지금 대표팀 차출됐고 듀즈베리올도 지금 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두 팀들이 공격 라인업에서 역시 조금 타격이 조금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범리도 공격진의 타격이 크고 에버튼도 역시 일단 뭐 주요 자원들의 공격 자원들이 조금 빠지는 경기라면은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뭐 또 에버튼이 또 지금 현재로 뭐 바리가 지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바리가 지금 이제 비아레알 시절 때만큼 부활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공격에서 원정에서는 특히 또 답답한 면모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버니 프렌 가능성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도 조금 납득은 된다. 무승부나 프렌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면은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두 팀 다 공격진 손실이 있기 때문에요. 요 경기는 2.5 기준점에 언더도 좋아 보여요. 언더 사이드도 긍정적. 역시 또 프렌이나 무승부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내보시면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리버풀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울반꿀이죠. 지금 이제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금 어떤 경기들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어요. 하위 팀들과의 매치에서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뭐 상위 팀들과는 또 일단 상대 또 일단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부동의 꼴찌 11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강리그 꼴찌들이 이제 1승을 따냈어요. 피오렌티나 또 1승을 따냈잖아.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분데스리가도 지금 마인츠가 또 1승을 또 따냈던 일단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던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강리그 5대 리그 중에서 울버햄튼 혼자 지금 이제 1승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올 시즌 울버햄튼 무엇보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무 15패 상대 일단 말도 안 되는 조금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수비 밸런스는 깨져 있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또 리버풀 3연승 공식전 3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충분히 또 리버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이제 뭐 살라 차출 여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일단 최근에 살라가 없는 게 그렇게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 큰 이슈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최근 에키티게가 또 일단 조금 좋은 폼이 조금 나오고 있고 뭐 비르츠 뭐 소보슬라이도 조금 이제 합이 좀 맞아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요 경기 무엇보다 일단 울반꿀은 오늘도 진행이 될 것이다. 뭐 핸디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어느 발을 살짝 패스를 하시고 리버풀 사이드에서 핸디 설정 잘 하셔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과 풀럼의 경기입니다. 저도 이 경기 무승부 보고 있어요. 무승부로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인데 무배당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무자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 과감하게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자, 무엇보다 웨스트햄은 뭐 누누 감독 체제로 약간 변화가 조금 되긴 했죠. 근데 수비 밸런스가 아직까지 조금 문제야. 아직까지도 감독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누누 감독이 또 원래 수비를 중시하는 감독이고 이런 플랜을 좀 짜는 감독인데 지금 수비 밸런스 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공격은 공격대로 좀 안 되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이고요. 풀럼 같은 경우도 최근 원정 성적이 2승 1무 5패로 또 부진합니다. 거기다 또 뭐 히메네즈가 뭐 직전 노팅엄전에서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또 히메네즈가 상대 또 부진하고 무니즈 부상, 이워비 대표팀 차출, 윌슨, 세세뇽 부상, 추크헤이즈 대표팀 차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도 약간 뻥축구 형식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럼도 과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플럼도 대표팀 차출 여파부터 공격질의 부진들이 조금 심각하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무승부 플랜 또 공략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 또 2.5 견점이라면은 오버가 지금 정배당이 좀 잡혀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언더도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두 팀 다 지금 공격진이 동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일단 조금 무승부 플랜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네갈과 콩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단 양 팀들 지금 현재 D존에서는 1위와 2위를 다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 팀들의 밸런스는 그나마 일단 D존에서 상당히 또 준수하다. 근데 세네갈 같은 경우는 조금 우승 후보까지 조금 거론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준수한 팀이고요. 뭐 보츠와나 상대로 일단 3대0의 승리를 거뒀고 뭐 잭슨이 또 멀티골 또 기록을 해줬고 은디아의 또 추가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줬었는데 뭐 마네부터 사르 거기다 또 뭐 게이나
뭐 주요 자원들이 전부 다 일단 이제 빅리그에서 뛰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퀄리티가 높은 자원들이 상대 또 질비하다는 점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피파 랭킹도 19위야 세네갈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로 오신 또 작년에 뭐 코트디부아라가 또 우승을 했지만은 세네갈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 또 콩고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박한부가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위사가 약간 부상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사가 또 라인업에 또 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봉공다, 뭐 박한부 이런 자원들이 있긴 한데 공격 라인업의 시너지가 일단 세네갈보다는 조금 밀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최근의 맞대결도 뭐 최근에 세네갈이 또 2대1 승리를 거뒀던 만큼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세네갈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D존에서는 물론 이제 양 팀들이 1위 후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세네갈의 전력이 조금 독보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에는 약간 세네갈 사이드에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전에서도 세네갈이 콩고를 잘 잡았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또 세네갈이 워낙 또 아프리카 팀들 중에서 약간 공격적인 형태를 조금 추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약간 또 오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아무튼 세네갈 사이드, 오버 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우디네세와 라츠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디네세 직전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피오렌티나의 희생양이 돼버렸어요. 피오렌티나의 첫 승 희생양이 돼버렸던 뭐 대패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우디네세가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퇴장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5대1의 패배는 조금 대패였죠. 대패를 조금 당했던 멤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디네세는 조금 좋지 못해요. 바이오가 또 대표팀 차출이 됐고 아타 부상, 일단 뭐 모데스토 대표팀 차출, 주전골 키퍼 오코의 징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코에는 계속 문제입니다. 오코에는 지난번에도 일단 뭐 욕도 한번 하고 침도 뱉고 이래가지고 또 징계도 좀 받고 이랬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뭐 사바 골키퍼가 있긴 하지만은 오코에는 또 늘 문제긴 하다. 자, 아무튼 이제 요 경기는 라치오도 지금 부상자들이 조금 많아요. 뭐 디아도 대표팀 차출됐고 로벨라 부상, 뭐 귀행두지 징계, 바시치 징계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페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페드로가 버티고 있고 카스테야노스가 조금 버티고 있고 자카니가 오늘 경기 때 또 징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라인업의 우세는 저는 라치오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지금 약간 무승부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약간 우디네세가 예전보다 약간 체급이 조금 낮아졌어요. 낮아졌고 그것보다 라치오가 실제 약간 강팀들과의 입장에서는 5백 전술을 조금 쓰는데 약간 조금 해볼만한 상대로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풀어가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지금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라치오의 공격적인 형태로 의 운영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디아 결정은 저는 약간 조금 크게 안 보고 있습니다. 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살레르니타에서 반짝했어요. 그때 반짝이었고 실제 좀 세리에서도 제대로 조금 적응을 못했던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경기 충분히 또 페드로, 일단 카스테야노스, 또 자카니 이런 조합에 라치오의 우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5 기준점에 어느 반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다 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우디네세 쪽에서 골이 안 터져줄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조금 언더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 뭐 헨리가 5.20배가 상대 또 먹음직스럽게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요 부분의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고민을 해보시길. 저는 약간 라치오 승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 무승부보다는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이어가 보시길. 이렇게 한번 대각선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첼시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는 이제 오늘 경기 델라비 복귀를 합니다. 델라 복귀 이슈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진의 활로들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에스턴 빌라가 만만치가 않죠. 어느덧 에스턴 빌라가 지금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뭐 공식전 뭐 지금 최근에 일단 펼치고 있는 경기들 포함해서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10경기 무패 행진으로 10연승의 페이스,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에스턴 빌라의 페이스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쌍이 약간 대표팀 차출이 됐지만은 뭐 개쌍을 올지는 뭐 조금 주요 팀원이 아니죠. 역시 백업 자원이기 때문에 뭐 와킨스의 부활 이런 부분들, 최근에 아스날도 격파를 내내면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일단 요 경기는 저는 팽팽한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델랍 뽑기를 하더라도 뭐 콜파모도 그렇고 일단 델랍도 그렇고 올 시즌 폼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단 저는 약간 델랍이 또 복귀를 한다면은 약간 그 공격 라인업에서 불협화음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에스턴 빌라 프렌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계 10연승, 공식전 10연승, 역배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또 프랜사이드로는 공략 포인트가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두 팀 다 공격진 폼들은 또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최근에 또 에스턴 빌라가 매 경기가 난타전이야. 원래 또 늘 예전부터 오바의 팀이긴 했죠. 근데 매 경기가 난타전입니다. 뭐 실점도 있고 득점도 많이 하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용은 또 2.5바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빌라 사이드, 빌라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또 노려보시고 저는 프랭과 오바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조의 상황 같은 경우는 실제 또 나이지리아와 또 튀니지의 일단 양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렇게 조금 형성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간다와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실제 조금 뭐 체급차가 좀 떨어지는 팀이긴 하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안고 있다는 점인데, 우간다는 피파 랭킹이 85위, 탄자니아는 112위로 이렇게 조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맞대결 같은 경우는 우간다가 뭐 탄자니아전에서 2승 1패예요. 2승 1패로 좀 나름의 또 상대 전적에서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최근 약간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준비가 조금 안 됐어요. 이번에 조금 뭐랄까 뭐 행정 문제나 약간 출국 이슈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문제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간다가 조금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탄자니아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팀입니다. 특히 또 공격 라인업에서 상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열악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약간 수비 밸런스도 그렇게 조금 탄탄한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그래도 우간다의 승리를 근소하게 아주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 조금 있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 상대전도 조금 준수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살짝 한번 우간다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팀들의 맞대결은 조금 저득점도 조금 좋아요. 아시겠죠? 무엇보다 조금 무배당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일단 우간다의 근소한 우세, 최근의 맞대결 잘 풀어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자, 그 가운데 또 2.5 기준점에 언더도 조금 좋은 리든가 이렇게 좀 될 수 있다. 일단 무배당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언더를 노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고 요 경기도 메인감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사와 유벤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투스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죠? 5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 상승을 조금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사가 최근에 일단 약간 경기력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강팀들 상대로 계속해서 수비적인 형태로 일단 조금 운영들을 조금 만들어갔던 팀인데, 그 부분들의 균열들이 조금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사가.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칼리아리 상대로도 2대2의 패배, 레치 상대로 패배, 파르마 상대로 패배, 인터밀란 상대로도 멀티 실점, 사스올로 상태로도 멀티 실점을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 5경기 동안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저조하다. 무엇보다 일단 최근 10경기 동안 1승밖에 없는데요. 크레모네전이었어요. 그게 조금 의외긴 했는데 뭐 그 경기 제외하고는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반면 또 유벤투스는 최근 뭐 챔스 일정도 약간 소화를 조금 잘해냈고, 뭐 볼로냐전, 뭐 에이스 로마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뭐 리그 2연승의 반등세로 조금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라우비치가 약간 부상이고요. 콘세이상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뭐 약간 데이비드가 또 버티고 있고, 그럼 뭐 오펜다 이런 자원들 조금 이제 조금 기대치가 좀 있는 자원들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오늘 경기는 코프메이너스가 조금 징계 복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양 팀들 특히 또 일단 뭐 34년 만에 맞대결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유벤투스가 지금의 피사라면은 충분히 또 잡아낼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피사 같은 경우는 뭐 은졸라가 또 대표팀 차출되는 게 무엇보다 큰 타격이죠. 뭐 일단
뭐 P사에서 지금 뭐 제대로 조금 좋은 활약들 좀 못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은졸라 대표팀 차출, 스탱스 부상, 콰르다도 부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일단 요 경기는 유벤투스의 전력 우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핸디값을 이렇게 째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최근에 또 유벤투스가 햄무투스로 일단 에스턴빌라도 최근에 1점 차 승리가 되게 많거든요. 햄무투스로 다시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1점 차 어떻게 보면 또 지키는 축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핸디 사이드로 너무 일단 노림수를 가져보시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헨승이나 햄무 이 두 가운데서 한번 선택지를 조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 약간 유벤투스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를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나이지리아와 튀니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C조에서는 양 팀들이 1위와 2위를 다퉈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 좀 놓여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약간 이제 뭐 주요 자원들의 변화들을 조금 안고 가긴 했어요. 약간 이제 조금 세대 교체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안고 가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뭐 루크먼도 좀 있긴 하지만은 뭐 기존의 그 에이스들 포함해서 약간 조금 전력상으로 물갈이에 조금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경기력 균열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탄지니아전이 약간 조금 졸전이었죠. 졸전 가운데 2대1로 좀 어렵게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고, 반면 튀니지 같은 경우는 우간다 상대로 3대1로 시원한 승리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또 세리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제 스킬이나 이런 자원들 뭐 아슈리 또 사드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공격진에서 상대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간다 내려앉았었는데요. 우간다를 거의 일단 뭐 더 점수대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상대 또 압박을 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나이지리아가 이번 대회 준비한 데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이 세대 교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는 패턴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튀니지가 맞대결에서 최근에 뭐 3경기 동안 나이지리아전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조직력에서는 튀니지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약간 튀니지 프렌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의 조직력에서는 되려 네임밸류 따라서 튀니지가 조금 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는 다득점은 또 안 날 것 같습니다. 다득점 분위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 2.5 기준점에는 언더사이드, 튀니지 프렌 이렇게 안전한 접근 포인트나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경기도 좀 메인감은 아니죠. 메인감은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무게감을 좀 두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주간 우리 S급은 깨졌어요. S급 현대캐피탈, KB 스타즈 두 경기가 오늘 엄청 90%가 몰렸던 경기인데요. 그 경기가 터지긴 터졌습니다. 그래도 원주동부 비행기 썸 GS칼텍스 너무 잘해줬죠. 너무 잘해주면서 6.4배 4.5배가 들어왔던 만큼 해외 축구 탄력받아서 더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맛있게 더 좋은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축 오늘 좋은 경기들 많아요. 일단 이제 좀 옥석을 가려내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 저는 분석을 다 해드리긴 했지만은 이 가운데 옥석을 좀 잘 가려서 한번 또 접근을 잘 해보시길 그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십시오. 가자!